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죠.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 뉴스량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번 주 이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간에는 이 미 대선 관련 YTN 보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먼저 교수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YTN 이 대선 관련 보도 어땠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의 미국 대선은 국내외에서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모두 탑 기사 주요 보도를 다루고 있었고요. YTN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모니터링하느라고 YTN 채널을 이렇게 돌릴 때마다 미 대선 관련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그런데 미국 대선 개표 현황 중계, 생중계에 굉장히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선 제도의 절차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왜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보도를 좀 지켜봤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이게 간접 선거와 직접 선거가 섞인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주마다 승자 독식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눈에 띄었던 YTN의 좋은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3일에 방송됐던 특이한 방식의 미 대선 선거인단 270명을 잡아라. 이 보도 꼭지였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는 미국의 선거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 적절한 그래픽이나 예시 등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제로서 간접 선거를 시행하는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스스로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 주어지는 보도에 대해서 실제로 자기가 판사도 분석해 볼 수 있게 해준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줬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보도를 굉장히 좋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이 YTN 보도 중에는 이 외에도 미국 대선의 주요 의의라든지 그 대선 후보들의 특징, 그리고 뭐 이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는 정보성 보도들이 많아서 그런 보도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사실 뭐 선거의 룰을 알아야 또 뭐 판세도 분석해 볼 수 있겠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던 좋은 뉴스를 꼽아주셨고, 자, 그렇다면 부족했던 부분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예, 미국 대선 역대급 세기록 양산, 최다 투표, 최고령 대통령, 요 보도가 여러 가지 제가 아쉬웠던 보도들 중에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해서 요 보도를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를 그 안에서, 보도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율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것으로 이제 비율을 계산해서 제시하고 계셨는데요. 정확한 자료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었었고요. 두 번째는 음성 리포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보도 안에서는요,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득표와 선거인단 확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진행을 하셔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이 제시되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언론의 외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외신의 주류 언론들을 그대로 번역하고 그 자료들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누락되고 또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후보의 연설 직후나 개표 직후에 승세를 점치는 과정에서 후보의 발언의 어떤 진위 여부 상관없이 자극적인 말들이 그대로 전해지거나 미국 언론의 기사나 자료를 인용해 오면서 출처 표기와 미흡한 상태로 속보식으로 좀 다뤄진 점이 좀 아쉽게 다가왔고요. 반면에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그 입장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어떤 정책들을 요목조목 비교를 하고 그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또 다른 뉴스들을 좀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외국의 일이다 보니까 외국 뭐 언론이나 또 외국 기관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 때로는 이제 인용해서 재인용, 뭐 제재 인용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더 이제 출처 표기를 확실히 해야 시청자들도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적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이제 뭐 4년마다 치러지죠.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아주 큰 이벤트인데요. 보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다고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 다 맞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특히 선거 방송은 그래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디자인 센터와 함께. 근데 보도 양이 워낙 많고 순간적으로 뭐 급하게 보도해야 되는 것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밝히는 부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저희가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께 보다 빠르고 쉽게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해 드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보완을 해서 미국 대선 보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도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필수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집중 조명한 YTN 사회부 보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YTN은 지속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나 근무 환경의 문제점을 짚고 오순단 제도와 해결 방안들을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다루고 있어서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11월 1일 뉴스 무릎 꿇은 쿠팡 노동자의 아버지 7조로 성장하는 택배시장 법안은 뒷전이라는 뉴스 또한 택배시장 변화 추이와 관련된 법안들의 발의 사항을 짚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YTN은 코로나19 국면에서의 또 다른 필수 노동자인 콜센터 상담원들을 직접 취재하기도 했는데요. 11월 7일 업무 10배 증가, 1339 콜센터 고맙다 한마디에 힘을 내요라는 뉴스입니다. 이번 보도는 상담사들이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방법이나 기간,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진단 비용과 관련된 이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질문에 응대하고 있다는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서 뉴스의 캠페인적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평가원님, 이 부분적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이 뭐 있으셨다고요? 네, 11월 5일 코로나19 업무 과중에도 돌아온 건 월 6,000원 돈, 110 콜센터 상담사 하루 파업이라는 뉴스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네. 상담원들의 업무 과중이 코로나19 국면과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업무 시간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1인이 처리해야 할 전화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고, 이 상태에서 상담사 200여 명 가운데 7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으나 20명의 관리자가 투입되면서 민원 안내에는 큰 혼란이 없었다, 별 무리가 없었다라는 기자의 언급이 이어지면서 파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가 좀 감정적 호소로 비춰지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왜 넣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 뭐 파업이나 뭐 이런 뭐 집회도 그렇고 뭐 각종 파업을 예로 들자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차질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특히 해당 기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도를 할 때 이 반론권 중에 하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파업을 했지만 우리 단체는 지장이 없었어, 이걸 좀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이 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너무 건조하게 이걸 풀다 보면 약간 뭐 밥그릇 싸움 같은, 그러니까 이 파업에 대한 어떤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전혀 가치 판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자, 관련해서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이 파업 기사를 YTN만큼 이렇게 자세히 쓴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서 쓴 기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워낙 많은 뉴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묻힐 수도 있는 기사인데 아주 짧게 쓰고 말거나 그런 면에서 훌륭한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기술적으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거죠. 박광렬 앵커 지적하신 대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비교적 충실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뭐 숫자나 뭐 더 아주 면밀한 상황까지는 짚지 못했지만 비교적 구체적으로 짚어내면서 충실히 보도를 했는데, 이런 거 하다 보면 파업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해당 기관, 어떻게 보면 싸움이 났을 경우는 양측이 생기는데 이건 싸움은 아니지만 파업하는 노동자가 있고 고용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센터 입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센터 입장을 기사에 뭐 밸런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넣는 과정이 조금 세밀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고 정밀하고 세련되게 넣어가지고 더 예쁘고 전달력 있는 그런 기사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 또 첨언해 주실 부분 뭐 저희 보도 관련해서 있다고요? 예, 제가 이번 주에 보도를 보면서 이 부분은 꼭 한번 같이 논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12월 2일이죠.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생중계한 보도들, 요 보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 판결도 끝나서 사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굳이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장면을 생중계를 통해서 각 방송사, 언론사들이 경쟁하듯이 보도했어야만 했나. 저는 이제 뉴스 가치를 따져봐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수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어서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두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해야지 되는 그런 뉴스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 해설위원님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이제 뉴스는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제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역사를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또 게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 비극이긴 하지만 다룰 수 없는 중요 뉴스이긴 합니다. 네, 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뉴스 가치 판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뉴스 가치를 판단해서 이게 뉴스를 만들 때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묵혀도 되거든요. 결국 보도 경쟁이 낳은 그런 보도 관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치 판단의 문제는 뭐 언론사들, 언론 종사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쟁을 하다 보면은 YTN 자체적으로 우리는 그거 안 해 이랬을 때 나중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YTN 빼고 나머지 다 했어요. YTN 이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청률이 주저앉았다거나 이러면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다수가 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편하기도 하고 안전하고. 네, 교수님 말씀대로 가치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안전한 걸 선택하기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떤 소신껏 뭔가를 안 했는데 딴 데가 다 나오면 보통 방송사는 TV가 몰려 있거든요. 우리만 다른 게 나갈 때 그 약간의 당혹스러움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보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안의 경중도 따지고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런 부분이 뭐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저희 내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더 저희도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